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입니다. 코로나19 추가 감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경남에서 미국과 프랑스에서 온 여성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부산에선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새벽에 불법 영업을 하던 클럽이 적발됐습니다. 탁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119번 환자인 30대 여성은 지난 13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시 해외 입국 전용 열차를 이용해 마산역으로 이동했고 자택까지는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했습니다. 함께 구급차를 탔던 가족 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입국한 경남 120번 확진자는 김해에 사는 74년생 여성입니다. 그동안 프랑스에 체류하다가 지난 14일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인천과 김해공항을 거쳐 입국했습니다. 무증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여성은 출국 전 현지 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으며 오늘 오전 마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클럽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 끝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클럽 안에 있던 66명에 대해 연락처와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한 뒤 기과시켰습니다.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하는 한편 해당 클럽을 코로나19 위험업소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집합 명령을 위반한 사상지역 콜라텍 2개소도 적발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세발자국을 걷고 한 번 크게 절을 합니다. 오늘 불교계에선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삼보 일배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도 등 60여 명이 모여 절 입구부터 대웅전까지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희원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삼보일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남 확진자 2명이 추가된 가운데 부산의 누적 확진자는 부산 141명, 경남 117명입니다. KNN 탁지은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자마자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다시 방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형태의 방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차량이 들어서자 곧바로 방역 요원들이 소독을 시작합니다. 초밀입자 살균 소독기로 내부에 약품을 뿌린 뒤 문을 닫고 5분. 이후에 손잡이부터 핸들, 좌석까지 모두 닦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입니다. 부산 경남에서 처음 시작된 차량 소독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애들 등원시킬 적에 좀 이런 스티커가 있으면 좀 더 좀 안심하고 좀 원에 이제 보낼 수 있고 저희들도 좀 안심하게 좀 원을 좀 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학원, 태권도, 어린이집까지 하루 내내 차량들이 몰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3일 간격으로 방역 소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오셔도 항상 저희들은 무료로 지금 소독을 해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은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로 확대 강화됐습니다. 양산시에서는 퇴직을 앞둔 공로 연수자들이 최근 한 달 동안 통도사 등 관광지에서 집중 방역 활동을 벌였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자원한 건데 앞으로도 생활 방역단으로 계속 운영합니다.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모든 것이 그분들이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제도로 만들어가자. 그것이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대중교통 방역망도 한층 더 촘촘하게 다듬었습니다. 아침, 저녁 운행 전후 소독은 물론 LPG 충전소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역 물품 공급과 함께 요령을 강조합니다. 손님들이 마스크 안 했을 때는 또 우리가 마스크 해라고 권고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기사도 마스크 안 하면 손님도 뭐라 합니다. 끝날 듯 이어지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방역 노력이 그나마 일상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공연이나 문화예술계의 코로나19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책도 발표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아예 소외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활동이 중단된 지역 예술계. 부산시는 예술인 3,200명에게 5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예술인 기업 파견, 창작활동 지원, 소극장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당장 적어도 1,300명의 예술인이 누락됐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작년에 통계로는 4,5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현재 올해 3,200명이니까 1,300분 정도는 추가 갱신을 안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만 가더라도 적은 수익마저 사라진 예술인들은 곳곳에서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은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어릴 때부터 식당에서 일한 곳이 있어서 헬퍼가 나올 때마다 일 도우러 가고 기타 친구는 조교 활동을 선택하고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는 음악은 접자 이러는 느낌으로 각종 행사의 전체적인 진행을 돕는 이벤트 업체들은 사실상 폐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에만 50여 개 회사가 운영 중이지만 2월 초에 사라진 일감은 6월까지 계약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최근에는 방역 업무로 아예 일을 전환하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대출을 해서 사업을 유지했지만 앞으로 그걸 상환해야 되는 시점에서 본업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없어지는 거죠. 기타 예술 관련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조명 전문 업체들 역시 지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이들 업체들을 도와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음향이나 조명 같은 무대 장치업들은 이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고 재난지원금 투입으로 일반적인 소비가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화예술계나 공연행사 업계의 찬바람은 오히려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KNN 길재서입니다.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줍니다. 최근 위치 추적기를 단 제비를 발견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제비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제비가 날아온 강남은 어디일까요?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린 경남 밀양 삼랑진의 한 도로입니다. 제비 조사팀이 제비가 둥지를 튼 처마 밑에서 특수 그물망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조사팀은 한낮 때이른 더위 속에 새끼들을 먹이느라 지쳐 잠든 제비 부부에게 다가갑니다. 제비의 이동 경로를 알기 위해 지난해 위치 추적기인 지오 로케이터를 매단 제비를 생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낯선 움직임을 눈치챈 제비가 날아가려다 특수 그물망에 그대로 걸립니다. 몇 차례 다시 시도한 끝에 가락지가 달린 제비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20g에도 채 못 미치는 제비 등에는 몸무게의 10분의 1이나 되는 지오 로케이터라는 초소형 위치 추적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해 12마리에 매달아 날려보냈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자기 둥지로 돌아오는 위대한 기적이 또다시 증명된 것입니다. 제비라는 종의 이동 경로를 지오로케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최초의 시도이고 이런 경로 분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제비에 대한 더 많은 비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오 로케이터는 제비가 비행하는 동안 햇빛을 감지해 일출과 일몰 시간을 기록한 뒤 해당 날짜의 위도와 경도를 추정해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작년에 한번 처음으로 한국에서 한번 밀양의 사례가 있었고 올해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인다면은 제비 전반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월동지였다면 과연 올해는 어디일지 분석에 들어가면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3일 만에 관사의 짐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전 시장 딸은 오늘 아침 7시 30분쯤 부산 남천동 시장 관사에 도착해 이삿짐 센터 직원을 불러 오 전 시장의 개인 물품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사퇴한 지 23일 만입니다. 관사의 짐은 오 전 시장의 해운대 자택으로 옮겨졌으며 오 전 시장은 경남의 한 펜션에 칩거한 뒤 이후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20대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올란도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추돌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임산부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가정집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던 70대 A씨 등 3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 등은 어젯밤 9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에서 3,400여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판돈을 모두 압수하는 한편 도박판을 더 벌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원하면서 오늘 봉축 점등 법회를 공행했습니다. 법회는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오는 30일까지 매일 저녁 경례를 장엄한 만등의 불로 밝힐 예정입니다. 봉축 법요식은 5월 30일 오전 11시에 봉행됩니다. 한편 오늘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1m 이상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내일은 종일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부산 등 해안 지역은 오늘보다는 낮 기온이 2,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한 상태인데요. 내일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은 오늘보다 올라서 다소 덥겠고요. 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낮아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은 23도, 거제는 22도, 밀양은 27도, 창녕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1도, 양산은 26도, 김해는 24도 선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모레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